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관입니다. 자, 오늘 고대의 고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이 고분, 이 무덤 양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하고 이렇게 잠깐 시간을 가지시면 말이에요. 이 고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야, 이게 재밌는 거구나. 아마 한번 들으시면 영원히 까먹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면서 고대의 고분 속으로 출발해 봅니다. 교재는 246페이지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고구려 보겠습니다. 초기 때는 돌무지 무덤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장군총 여러 번 그 우리가 그림 봤었죠. 이 돌멩이를 무지하게 올려놨다 해가지고 이게 돌무지 무덤이다라고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좋겠다. 돌무지 무덤이다. 이거 괜찮네. 그죠? 예, 돌무지 무덤. 자꾸. 내가 생각해도 내가 어이가 없어. 자, 돌무지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돌멩이를 무지 올려놨다.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피라미드라고 이제 불러지는 겁니다. 자, 돌무지 무덤이에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장군총입니다. 이게 총자 들어가는 게요. 이게 무덤 총자인데 우리가 보통 왕이나 왕비의 무덤은 우리가 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왕이나 왕비의 무덤 이외의 무덤은 전부 다 묘라고 합니다. 묘. 근데 이 총자를 붙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누군지 몰라요. 이 무덤의 주인지 누군지 몰라요. 이 모를 때는 총자 쓰는 겁니다. 총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발굴된 그런 어떤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장군이 붙였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장군총 이렇게 붙여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벽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그러겠죠. 여기 안에 무슨 뭐 들어가는 뭐 길이 있어야지 벽이 있어야지 거기다 벽화도 그리고 할 텐데 돌멩이를 무지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그죠? 벽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다가 이제 후기 때는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거는 굴처럼 동굴처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안에 돌로 된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어요. 그래서 돌방과 널방이 구분되어 있다. 그럼 도대체 이 널이라는 게 뭐냐? 널. 이 널은 말이에요. 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체를 안치하는 관. 그래서 실체를 놓는 방과 그냥 돌방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돌방 같은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장품들을 많이 놨겠죠. 껴묵거리를 많이 놨겠죠. 그런데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이 도굴꾼들이 도굴이 쉽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이런 무덤 같은 경우에는 돌멩이 하나하나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도굴이 어려운데 이거는 도굴이 쉽기 때문에 껴묵거리가 벌써 다 가져가 버렸어요. 없어. 그런데 남아있는 벽화가 있다는 얘기죠. 벽화가 있다. 그래서 사신도가 있는 강서대묘, 그 다음에 무용도가 있는 무용총, 그 다음에 씨름이 각저거든요. 씨름도가 있는 각저총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사냥하는 그런 그 벽화죠. 이런 것들이 굴식 돌방 무덤에 있다. 그러니까 돌무지 무덤은 껴묵거리는 있는데 뭐는 없다고요? 벽화는 없다. 근데 굴식 돌방 무덤은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껴묵거리는 없는데 뭐는 있다? 벽화는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무용하는 그림이죠. 예, 무용총. 그 다음에 이게 각저총이에요. 씨름하는 그림이에요. 씨름하는 그림. 각저총. 네. 자, 이것이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의 구조인데 이게 옆에서 보는 구조죠. 이게 통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된 것이 이제 봉분이에요. 봉분. 흙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무덤이다라는 거 딱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통로 여기에 이렇게 큰 바위 같은 걸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 막아놓고 이 통로 들어가서 앞방이 있고 그다음 통로 들어가서 널방이 있고 이게 이제 위에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또 요런데 이런 벽 쪽에 벽화가 그려져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돌멩이만 싹 쳐버리면 안으로 쑥 들어가서 전부 다 여기 있는 껴묵거리 죄 훔쳐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죄 훔쳐간다. 그래서 껴묵거리 없어요. 굴식 돌방 무덤은. 자, 그다음에 이제 백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고구려의 고분의 양식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죠. 백제 똑같아요. 초기 때 한성시대 때 돌무지 무덤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석천동 거분입니다. 근초고 왕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몰라요. 네, 돌무지 무덤인데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이 무덤이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 양식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백제의 왕실이 고구려의 유의민이 내려와서 세웠다라고 말해주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장수왕으로 인해서 수도가 어디로 갔습니까? 웅진으로 옮겨졌어요. 자, 웅진으로 옮겨졌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차별을 갖는 겁니다. 처음에는 구시 돌방무덤. 처음에는. 네, 고구려랑 똑같죠. 그런데 675분 나중에는 벽돌무덤으로 돼 있다. 이게 벽돌무덤이죠. 이 대표적인 벽돌무덤이 이게 누구죠? 무령왕이죠. 제가 정치사 할 때 이 벽돌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중국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무령왕이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중국 양나라하고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양식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벽돌무덤이 있다. 그래서 6호분, 7호분은 벽돌무덤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 문영왕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 맨 처음에는 돌무지 무덤이었다가 그 다음에 구시 돌방 무덤이었는데 웅진시대 때에 그냥 문영왕을 생각하면서 벽돌무덤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영왕릉 벽돌무덤이고요.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 양나라죠. 남조죠. 연꽃무늬 벽돌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관을 볼게요. 관은 일본의 소나무인데 금송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3천여 점의 껴묵거리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70년대에 발견이 될 때에 이 우리나라가 아직 그 어떤 고분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하지 못해서 좀 서두른 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욕들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훼손된 거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여 점의 껴묵거리가 발견됐다. 그래서 이 문영왕릉이 벽돌무덤에 있는 이 문영왕릉이 누구의 무덤인지 알게 돼가지고 능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벽돌로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몇 세기 사람이죠? 1500년대 초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150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공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장품이 3000여 점이 아주 잘 보존이 돼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사비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변화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문영왕릉에 71년도네요. 1971년도. 발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백제는 돌무지 무덤이었다가 웅진 시대로 가면서 그냥 굴식 돌방 무덤이었다가 그다음에 문영왕릉 생각하면서 벽돌 무덤, 다시 굴식 돌방 무덤 사비 시대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6호분, 7호분 웅진 시대에는 벽돌 무덤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 보겠습니다. 신라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돌무지 무덤이 되어야 되는데 돌무지 무덤이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돌무지 덧널, 덧이 뭐예요? 더하기 플러스 널은 뭐라고요? 관입니다. 돌멩이를 무지하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널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돌무지 무덤이 아니에요. 널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장이 불가능하고요. 자, 도굴이 어렵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의 구조인데 이 나무 널 관이잖아요. 그렇죠? 껴묵거리 상자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나무 덧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 널방이잖아요. 그죠? 그 널방 위에다가 돌멩이를 무지하게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 돌멩이를 무지하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쭉 올려놨죠. 그다음에 이제 흙 봉토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왜 도굴이 어렵다라고 나오냐면은 이게 세월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얘가 무너져 버리네. 무너져버려. 쫙 무너져버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보면은 널방이 돌멩이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벽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벽화는 없다. 벽화 없다. 근데 도굴이 어렵기 때문에 껴묵거리는 존재한다. 대표적인 돌무지 덧널 무덤이 천마총입니다. 이 천마총에서 뭐가 나왔어요? 천마도가 나왔는데 이 천마도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뭘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벽화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말 안장을 장식하는 장립니다. 말 안장이에요,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금령총에는 도제기마 인물상이 나왔어요. 인물상. 호총에는 그 유명한 호명 그릇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천마죠. 이게 장리라고 그랬죠. 말 안장 장식하는 거. 그죠? 이 천마. 그 다음에 도제 인물 기마상, 이 말타는, 말타는. 그 다음에 이게, 호명 그릇이죠. 그래서 이
뇌물 마리깐 때의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진출했음을 말해주는 그 증거가 되는 유물이죠. 네. 자, 이제 신라가 통일을 했습니다. 예, 통일했으니까 이제 똑같아요. 다시 이제 굴식 돌방 무덤으로 가는데 규모가 작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통일신라 시대 때에 요것만 아니면 좀 썰렁하니까 둘레에다가 12지 신상을 둘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화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화장을 했던 것이 바로 이거죠. 문왕릉이죠. 네, 경주 앞바다에 화장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구식 돌방 무덤이 있는데 통일신라 시대는 구식 돌방 무덤이 있는데 12진상을 둘렀고 또 화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불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해 가볼게요. 발해. 발해는 문왕의 딸이죠. 정해공주, 그 다음에 정효공주 이렇게 했는데 정해공주는 구식 돌방 무덤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름도 비슷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그냥 글자 우리가 가나다라 순으로 기억하세요. 고구려 할 때 기억이죠. 당나라 할 때는 디귿이죠. 뭐가 더 먼저 나오죠? 기억이 먼저 나오죠. 정해공주, 해, 여죠. 여. 그 다음에 효, 요죠. 아여, 어여, 여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정효공주는 당나라 영향을 받고 정해공주는 고구려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고구려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식 돌방 무덤인데 모주림 천장구조 있다. 모주림 천장구조. 이게 바로 이제 모주림 천장구조입니다. 모서리를 계속 줄이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 다음에 돌사자상이 유명하고요. 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중국이니까 벽돌무덤. 정효공주모가 벽돌무덤. 그런데 벽화 존재하면서 역시 여기도 모주림 천장구조. 아, 모주림 천장구조는 공통점이구나. 근데 어찌됐든 정해공주면은 굴식 돌방 무덤이니까 고구려 영향을 받았고 정효공주면은 벽돌 무덤이니까 당나라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고분 양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죠? 네, 이렇게 공부하시면 어떤 고분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척척 다 맞출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고대의 건축 및 기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